자, 어제 뉴스가 모두 이 뉴스로 가득 찼습니다. 자, 어떤 뉴스로 가득 찼냐면요. 바로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관련된 뉴스로 가득 찼습니다. 자, 실제 민주당이 어제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관련돼가지고 탄핵안을 본회의에 올렸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뭐 했습니까? 검사 탄핵까지 발의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어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실제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이 이와 관련 재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웃긴 건 무엇이냐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원식의 말이 저는 아직까지도 너무 웃겨요. 이렇게 말합니다. 김홍일 사태, 입법부의 탄핵 소추권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니들은 무시당하면 안 되고 대통령은 무시당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입법부의 탄핵 소추권이 그렇게 중요하면요. 행정부의 제2요건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신들의 탄핵 소추권은 무시하지 말라 그러고 왜 대통령의 제2요건을 개무시하는 겁니까? 왜 대통령의 제2요건을 악마화시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분법적인 사고입니까? 이 얼마나 상권 분립 안에서 내로남불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국회를 구성하고 있고 지금 이런 사람이 국회를 운영하고 있으니 국회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이제는 이러한 입법 폭주가 마구잡이로 이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언론들이 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KBS도 보도했고요. SBS도 했고요. TV조선, 채널A, MBN, JTBC, MBC까지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도 중에서 튀는 곳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 MBC예요. 자, 어제 실제 김홍일 방통위원장 관련된 소식을 쭉 전하다가 갑자기 MBC가 어떤 보도를 하느냐? 갑자기 이런 보도를 합니다. MBC 3분기 연속 가장 즐겨보는 뉴스 채널 1위. 갑자기 이런 보도를 하는 거예요. 난데없이. 네? 그야말로 MBC가 메인 뉴스에서 자신들의 자화자찬을 하는 겁니다. 자, 뭐 좋아요. 그런데 MBC가 이와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코멘트를 달더라고요. MBC 뉴스를 가장 즐겨본다는 응답이 21%로 1위를 차지했고 KBS가 15%, YTN이 10%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MBC 말에 따르면 우리가 KBS도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겁니다. 과연 이러한 여론조사를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MBC에 따르면 가장 즐겨보는 뉴스 채널이 MBC였다. 우리가 1위 먹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즐겨본다라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까? 바로 시청률로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것. 시청률. 자, 그런데 제가 그래서 어제 MBC가 주장했던 것처럼 정말 MBC 뉴스가 KBS 뉴스보다 더 많은 시청률이 나오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조사를 해봤더니 자, 보십시오. MBC 시청률 최신 4.8%, 최고 5.3%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최고 찍은 게 5.3%예요. 5.3%. 자, 그럼 KBS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최신 8.5%, 최고 8.7%. 이상하다. KBS가 시청률이 높은데 KBS가 네 MBC는 최고가 5.3인데 KBS는 8.7이에요. 그럼 뭐지 도대체가? 뭐지? 그럼 도대체 MBC는 이러한 여론조사를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자신들의 입맛대로 MBC에 유리한 여론조사를 가져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MBC 잘하고 있다. 우리 좀 지켜달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좌파들은요, 항상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좌파들이 뭐 했습니까?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 똑같은 레파토리로 똑같은 선전선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것도 똑같은 레파토리입니다. 우리 이거 본 적 있어요. 이거 본 적 있습니다. 언제? 김어준이 TBS에서 라디오 하고 있을 때. 그때도 좌파들이 뭐 했습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4년 연속 청취율 1위를 냈다. 난리법석을 부렸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민주당의 정청래는 김어준이가 국민에게 사랑받는다는 증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좌파들이 숨기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청취율은 1위일지 모르겠는데 청취자 평가에는 최하위라는 겁니다. 최하위. 즉 뭐 하는 겁니까? 좌파들은요. 김어준의 라디오 방송을 들을지언정
우리 상식적인 일반 국민들은 그와 관련돼서 그 어떠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평가가 최하위라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과연 MBC의 말처럼 1위를 먹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런 MBC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이 이 보도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저는 너무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MBC가 자신들을 방탄하기 위해서 우리 좀 지켜주세요라고 과거 김어준의 라디오 방송이랑 똑같은 레파토리로서 메인 뉴스에 싣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바로 좌파들의 본질이다. 이게 바로 좌파들의 선전선동의 방식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좌파들은요, 포장지가 되게 자극적이고 화려하다고요. 아, 보세요. 우리 뉴스 1위입니다. 우리 라디오 1위입니다. 라는 식으로 되게 자극적이게 쓰고 있습니다. 1위라는 숫자를 가지고.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알맹이가 없어. 알맹이가.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우리는 그 포장지를 찢어버리면 된다고요. 어떤 거에 따라서 우리가 들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들고 있는 가득한 꼭꼭 차있는 알맹이를 가지고 좌파들의 포장지 찢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김어준 지금 라디오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더 나아가 결과적으로 오는 8월 12일 이후로는 어떤 일 벌어집니까? MBC 사장 교체되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놨던 알맹이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한 단계 한 단계 스텝을 밟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절차 다 지키고 법 다 지켜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답답하실 겁니다.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근데 당장 우리가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멀리 내다보고 그 멀리 내다봤을 때 우리가 좌파들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드려 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제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와 관련돼 가지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대요. 국정조사. 실제 그래서 어제 7개 야당이 언론장악 국정조사를 공동 발의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자리에 김홍일 방통위원장 못 부릅니다. 왜냐? 입법조사처가 얘기했어요. 사퇴한 김홍일 법사위 탄핵조사 불가하다고. 왜냐? 사퇴했잖아. 이제는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을 국회에 불러가지고 또다시 갑질하겠다? 안 되죠. 자, 그와 관련돼서 다른 것도 아니라 국회 내에 있는 입법조사처에서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 좌파들이 국정조사라는 자극적인 포장지를 갖고 오더라도 이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이제 좌파들을 향해서 우리가 던지는 물음표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 정부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우리도 똑같이 공격하는 거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좌파들의 선전선동을 팩트체크하고 좌파들이 숨기는 진실을 끌어올리는 것만큼도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좌파들한테 물음표 던지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그리고 문재인에게 똑같이 물음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보니까요. 이재명이 또다시 꼼수를 쓰더라고요. 예상대로입니다.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돼가지고 지금 수원지법이 맡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을 신청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하는 겁니까? 판사 피해 보려는 거죠. 어떤 판사? 이화영 유죄 내림 재판부. 왜냐? 이화영 유죄 내린 재판부라면 그 누구보다 대북송금 사건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사람이고 잘 아는 만큼 재판 과정이 빠를 것이고 더 나아가 그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러니까 어떻게든 재판부를 피해보고자 더 나아가 재판부 기피 신청이 안 먹힐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서울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 대법에서 정합니다. 대법, 과연 조희대 대법관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저는 지켜볼 거예요. 절대 병합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사건이 다르잖아. 사건이. 왜겠습니까? 지금 이재명의 중앙지법에 있는 사건이랑
이재명의 대북송금 사건이랑 사건이 같은 사건입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병합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이 재판부한테 병합을 신청하기 전에요. 재판이나 잘 가세요. 재판이나. 어제도 안 갔더만. 네? 대정부 질의 핑계대고 벌써 대장동 4번, 공직선거법 3번입니다. 합쳐서 토탈 7번을 재판 불출석했어요. 아니, 재판부한테 뭔가를 요구하지 말고요. 재판이나 출석을 잘하세요. 자신을 향한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왜 재판부한테 계속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우선 자신의 뭡니까? 재판부터 잘 수석해라 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리는 것인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재명이 한 가지 사건으로 더 골머리를 썰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이 무슨 사건이냐?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던 바로 이 사건입니다. 대선 여론조작 사건. 실제 김만배와 신학님이 제가 구속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지금까지 어떠한 진술과 물증이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이재명 비리를 숨기려고 보도 조작을 했다라는 것. 두 번째, 김만배가 허위 보도 다음날 봤지 이재명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김만배가 이재명을 위해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뿌렸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김만배와 이재명의 연결고리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두 사람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뭐까지 나왔냐? 이것까지 나왔어요. 구속상태 김만배가 대선 직전에 이재명 캠프와 소통했다라는 진술까지 확보한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김만배가 자연인 상태도 아니에요. 심지어 구속 상태입니다. 근데 얼마나 급하면 이재명 캠프가 찾아와서 소통을 하겠냐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김만배가 이재명 캠프로 간 게 아니에요. 구속돼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누가 찾아간 겁니까? 이재명 캠프가 찾아간 거죠. 어디에 있는? 구속돼 있는 김만배를. 그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재명 캠프가 실제 김만배를 찾아갈 정도로 되게 급했구나. 그만큼 이재명과 김만배가 되게 가까운 사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연결고리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연결고리.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이재명이 그거 뿌렸잖아요. 그것도 언제? 대선 전날에. 무려 475만 명에게. 심지어 우리 국민 세금 4,800만 원 들여가지고. 무엇보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린 뭘 알고 있습니까? 언론보다 빨랐다라는 것. 중앙 일간지보다 더 빠르게 SNS에 공유를 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김만배와 이재명 캠프가 뭐 했다고요? 구속돼 있는 김만배와 소통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뿌린 이후에 뭐 했다고요? 김만배가 봤지 이재명 된다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뭐라고요? 이재명의 비리를 숨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 봐도 이거는 이재명이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하겠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한테 우리가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재명과 김만배의 연결고리가 드러났고 그 연결고리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실제 김만배와 이재명 연결고리는 대장동에도 있고 더 나아가 김만배가 실제 이재명이 재판을 위해 누굴 만났습니까? 권순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연결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한두 가지 연결고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김만배가 연관되어 있는 사건에 있어서 이재명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런 배경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배경이 점점점 드러날수록 이재명을 향한 검찰의 수사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요. 저는 김만배가 그냥 입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깜빵 왔다 갔다 할 거야. 누구 때문에? 이재명 때문에. 정말 언제까지 김만배가 버틸지 지켜볼 것인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한 군데가 더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어디가 터져나가고 있느냐? 자,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검찰이 지금 노영민의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지금 1년, 그러니까 15개월만 다시 재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검찰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실제 이와 관련돼서 한국복합물류 전 대표를 소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포인트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사건에 있어서 이정근이 등장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정근이 등장한다고요? 이정근이 구속되기 전에 적어놨던 노트가 있기 때문이다. 그 안에 실제 앞서 말씀드린 노영민의 취업 청탁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실제 뭐 하는 겁니까? 검찰이 수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5장 분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이 노트와 관련 신뢰성이 어떻게 담보되고 있다고요? 이 노트 안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박우식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이 내용이 누구와 관련된 거라고요? 돈봉투 부스럭 노웅래와 관련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노웅래 뭐 했어요? 법정에서 인정했잖아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정근이 적어놨던 노트에 있어서 검찰이 실제 수사를 했고 그와 관련 혐의점을 발견했는데 당사자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 이정근의 노트가 하나하나 신뢰성이 담보되고 있고 그 신뢰성에 따라서 검찰이 뭐 하는 겁니까? 이 취업 청탁 관련돼서 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런 방송을 하니까 우리 또 개딸 여러분들, 특히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야, 그거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항상 좌파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증거 내놔 라는 말이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증거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 뭔가 까먹은 것 같은데요. 이정근이 노트만 작성한 게 아니고요. 뭐도 있느냐?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휴대전화. 네? 이거 몇 대 분량인 줄 아십니까? 5대 분량입니다. 5대 분량. 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녹음 파일만 3만 건이에요. 3만 건. 무려 7년치의 통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실제 검찰이 확보한 게 언제냐? 지난해 4월 달입니다. 근데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었으면 이제 뭐 있습니까? 포렌식 끝냈겠죠. 이와 관련돼서 가려놨겠죠.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어떤 게 문제가 안 되는지. 즉 뭐 하는 겁니까? 검찰은 다 들고 있습니다. 어떤 거 들고 있습니까? 실제 이정근의 5장 분량의 노트, 심지어 이정근의 5대 분량의 3만 건이 넘는 녹취록, 그에 따라서 뭐 하는 겁니까? 수사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의문인 건 왜 이러한 증거물을 들고도 지금까지 수사를 안 했냐는 것이죠. 안 했냐는 것이죠.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과연 저 노트 안에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과연 녹취록 안에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 여러분들 재밌지 않겠습니까? 요게 하나하나 언론에 공개가 된다라면, 그와 관련돼서 하나하나 나온다라면 뉴스가 될 것이고, 그 뉴스가 가득해질 때 과연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과 문재인이 어떻게 입장을 표명할지, 어떤 표정일지 저는 너무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당장은 좌파들의 선전선동에 우리가 뭔가 밀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뭡니까?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행정부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권 교체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검찰을 정상화시켜서 실제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수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수사? 죄진 사람들에 대한 수사. 이 나라의 부정부패를 일삼은 정치인들. 그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좌파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적폐청산이라고. 지금부터 적폐청산이 뭔지를 제대로 보여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해주겠지,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최근에 문다희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지 않았습니까? 실제 문재인 사위 특혜청과 관련돼서도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고 실제 그 수사 결과가 조만간에 나올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수사 범위가 굉장히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과거에 곽상도 전 의원이 문재인 딸과 관련돼서 감사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딸이 태국을 이주하는데 그거 뭔가 의심이 된다. 그거 이상직의 타이이스타랑 뭔가 유착고리가 있는 것 같다. 이거 뭔가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감사 청구를 했어요. 근데 문재인 정권 당시 감사원이 뭘 했냐면요. 이걸요. 감사를 안 했어요.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감사를 아예 안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근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일개 유튜버인 저도 실제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다 전해드렸어요. 실제 그리고 그게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때 당시 왜 문재인 정부 감사원 이거 왜 감사를 안 했느냐. 우리가 의심하는 건 뭐겠습니까? 혹시 윗선에서 외압을 행사한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감사원 압수수색한대요. 네. 실제 감사원 압수수색했다라는 겁니다. 왜 문다의 감사를 기각했냐고요. 실제 그래서 비공개된 기각 결정문까지 확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왜 이것을 기각했는지. 그리고 그 기각하는 과정에서 과연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어떠한 개입이 있었는지, 어떠한 외압을 가했는지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겠어요? 좌파들이 주장해 뭡니까? 대통령이 장 차관이랑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특검법 내고 있잖아요. 장 차관이랑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한다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난리를 부릴 거면요. 실제 감사를 왜 안 했는지는요. 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수사 범위가 더 확대될 예정이다. 이건 단순히 문다혜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문재인 정권의 전체적인 문제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띄워야죠. 이거 수사해라. 이와 관련돼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우리가 계속해서 띄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화영이에요. 이화영. 이화영이 참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애처롭습니다. 왜냐? 계속해서 이재명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최근만 하더라도 이화영 1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민주당 좌파들이 얼마나 선전선동했습니까?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화영 관련 뉴스가 가득 찼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도 안 나와. 하나도 안 나와요, 시청자 여러분들. 하나도 안 나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이화영이 최근에 뭐 하고 있다고요? 계속해서 SNS에 글을 쓰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제도 썼어. 어제도. 네. 오후 12시 27분 어제 썼습니다. 이화영입니다. 이렇게 글을 썼다라는 겁니다. 근데 글을 매일 써. 글을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요. 글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쓰고 있습니다. 네? 아,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화영 뭐라 그랬습니까? 이화영. 아, CCTV 돌아가는 징벌방이 있다며. 감시받는다면서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매일같이 SNS에 글을 쓰냐고. 제가 말해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 이화영이 쓰는 거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웃긴 건 뭡니까? 뭐라고 쓰고 있으신 여러분들? 앞서 보여드린 대로 이화영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아무리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화영이 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화영입니다라고 글을 쓸 수 있는지 제가 너무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제가 글을 보지 말고 그 글과 함께 달려있는 걸 제가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뭐라는 겁니까? 글이 아니라 이 아래쪽에 있는 계좌번호. 글이 아니라 이 아래쪽에 있는 계좌번호. 글이 아니라 이 아래쪽에 있는 계좌번호. 전 요게 더 목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화영이가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몸부림을. 나 잊지 말아달라. 나 잊으면 안 된다. 나 잊으면 안 돼. 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화영 씨 생각 제대로 하세요. 왜겠습니까? 왜겠어요? 이미 개딸들은 당신한테 크게 관심이 없어 보여요. 더 나아가 민주당도 당신한테 크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이재명은 일단 자기 사기도 바빠요. 그래서 뭐 하고 있다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신의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병합시켜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재명이 정말 이화영을 살리고 싶었다면 어떤 일 벌이겠습니까? 똑같이 했겠죠. 똑같이. 근데 안 했죠. 자, 이렇기 때문에 정말 이화영이 비록 이 방송 못 보겠지만 제가 텔레파시라도 보내고 싶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요. 네. 자, 이렇기 때문에 과연 이와 관련돼서 이화영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과연 민주당이 또 어떻게 나올지 잘 지켜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우리 이화영 관련 소식도 제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